네, 이번 순서는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약 50층 높이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 종묘의 경관을 해칠 거다, 이런 논란이 지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는 일대의 녹지축이 형성이 되면서 종로 경관이 오히려 확 트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그리고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묘 주변에 고층 빌딩 개발하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뭐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에도 이게 막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건물의 고도를 이렇게 제한하자라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요번에 갑자기 거의 2배 정도 이 높이를 더 높이는 걸로 서울시가 추진을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잖아요. 예. 높이를 이미 협의를 해놓은 걸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시점에 더 2배 가까이나 높여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거든요. 앞서 2009년도, 2018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20년이 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네. 그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운상가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세운구역의 여러 가지 구역 지역들이 있는데 네. 그 4구역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높이, 형태로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운 지역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층으로 높이를 높였다고만 인식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단순히 고층으로만 높이를 높게 올린 것이 아니라 이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일정 부분 이 전체에 대한 지역을 개발하면서 네. 일부는 높게 뽑지만 여기에 대한 개발 이익을 바탕으로 중간에 있는 폭넓은 이 녹지 공원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전체를 낮게 설정해서 여기를 빼곡한 빌딩 숲으로 짓는 것이냐, 사업성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인데 네. 오히려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서 종묘에서 남산을 바라보게 되는 통경축을 확보하는 환경과 자연, 역사와 미래를 공존하게 되는 계획을 설정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서울시 이번 계획이고 법령이 규정 내에 진행했다 말씀드립니다. 종묘가 어디죠? 이 뒤쪽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저 끝에가 종묘. 끝으로 보여서 네. 여기에 대한 종묘에서 바라보는 축으로 남산까지 가는 공간들, 이 녹지 공간들 조성한 겁니다. 과거에 말씀 주셨던 낮은 높이 계획으로는 이런 공간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갑작스럽게 조리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런 거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레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과거 2004년부터 시작했던 이 지역의 개발은 원래 100m가 넘는 구역을 기준으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종묘라고 하는 세계 유산이 있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과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동안 이 높이 규정이 낮게 결정되게 된 것은 우리가 문화유산하면 유네스코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유네스코에서 100m 밑에 70m로 지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게 되는 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보고 있는 높이 규정들을 규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법령상의 정비구역은 종묘가 있는 지역의 100m까지가 개발이 제한되는 보존구역입니다. 네. 100m가 지난 상태에서의 높이 규정들은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조례를 서울시가 바꿨던 것이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문체부에서 소송을 걸었던 것에 대법원에서 서울시 의회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네네네.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민 교수님, 지금 서울시 부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뭐 같은 의견이 세개 있으실까요? 말씀하셨는데 네.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높이가 상당해요, 사실은.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아파트 건물 단위로 했을 때 이게 거의 30층에서 50층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렇죠. 용적률 600%에서 1000%를 올려주는 건데 상한 기준으로 용적률 600%도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제 헬리오시티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만 맨 처음에 보셨을 때 막 되게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용적률이 285%예요. 용적률 600%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네. 우리가 이거 국가 땅이 아니고 민간 땅이에요. 네. 민간이 비즈니스 플랜 잘못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사업성이 나쁘기 때문에 사업성을 올려준다. 그럼 네. 이 사업성 올려준 거 다 민간한테 갈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맹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녹지축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좋죠. 그렇죠. 좋은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옆에 땅 빨아서 이거 산다는 건데 이거예요. 제가 여기 A란 땅을 갖고 있고 옆에 B란 뭐 주택 소유자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저는 비전을 줄 수 있어요. 내 땅 이렇게 올려줘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사서 공원하자. 네. 이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격 올려요.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올렸을 때 서울시가 공공적 이익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느 정도 수익 부분을 담보할 것인가. 네. 그걸로 녹지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땅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 내서 그것을 가져올 것인가.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용적률 600%도 어마어마한데 네. 1000%로 올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믿어? 그거는 정말 죄송한데 행정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용적률 1000%면 아까 우리 김병민 부시장이 보여준 그런 그림보다 더 답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 어마어마하게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저는 사실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모의 역사성 같은 것도 신문에서 아는 정도고 우리가 경관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경관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경관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서울 부시장님의 입장은 개발의 속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심부가 수십 년간 멈춰져 있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교수님은 근데 또 개발 자체에는 동의하신다고 알고 저는 있습니다. 부동산 전공이고 부동산 금융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개발 좋아해요. 네. 네. 개발 좋아하는데 그럼 방식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방식 당연히 우려될 수 있는 네네. 거죠. 이거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개발을 안 해야 될 지역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경관을 지금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서울의 과연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서울만큼 1천만 이상 도시 중에서 도시 안에 거대한 산이 있고 도시 안에 강이 흐르는 데가 없어요. 이 서울의 남산과 그 한강이라는 게 거대한 경관 자산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남에서 한강 보는 거를 보존하자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대문 안에서 그것도 종묘 앞에서 남산 바라보는 뷰는 이거는 경관은 우리가 보존해 줘야 돼요. 600m도 여전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시간 있으신 분들이 저는 창경궁하고 종묘가 같은 거예요. 원래 일제시대 가 끊어놔서 그런 거지. 창경궁에 영화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뒤가 약간 좀 나지막한 언덕이거든요. 거기서 바라보는 남산뷰는 기가 막혀요. 근데 이런 식으로 1000% 한다고 했을 때 세운 4구역만 1000% 줄 거냐고요? 아니요. 옆도 1000% 줄 거고요. 뒤도 1000% 다 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동의하는데 장소를 가리면서 하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층 빌딩이 랜드마크가 되는 점을 우려한다는 말씀이시죠? 랜드마크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 뭐냐면 랜드마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케빈 린치라고 MIT 교수가 계셨는데 도시설계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The Image of the City에서 랜드마크의 정의가 뭐냐면은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객체예요. 네. 그 객체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가면은 오줌 싸개 동상 있잖아요. 그거 요만해요. 그것도 랜드마크예요. 네네. 그죠? 그리고 코펜하겐 가면 인어공주 상 있어요. 그것도 랜드마크예요. 서울에서의 랜드마크는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은 중국이 너무 잘 져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럼 차별적인 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글로벌 도시들은 대부분이 평지예요. 네. 동경 평지고, 상해 평지고, 북경 평지고, 런던, 파리, 모스크바, 베를린 다 평지예요. 앞에 이 정도 산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대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남산 조망이에요, 사실은. 저는 랜드마크라는 게 도시 어디에서 봐도 보일 수 있는 뭔가 큰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말씀 주신 부분을 생각하니까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가치죠. 네네. 어떤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가치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고층 빌딩에 국한해서 이른바 서울시가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고층 빌딩에 혜택을 준 것처럼 자칫 오해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빌딩은 세운 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을 담보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이 공간이 중간에 숲과 이렇게 열린 녹지 공간들이 아예 없고 낮은 건물로서 빼곡하게
빌딩 숲처럼 조성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여기가 종로 일대가 있고 중간에 청계천이 있고 그 뒤를 거쳐서 남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세운상가의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게 되는데 네. 과연 그런 공간의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 미관, 그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금 벌써 박원순 서울시장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네. 이 50년이 더 된 세운상가 지역 일대를 미래를 향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자, 보존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자. 공중보행로라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진행됐던 도시 재생 사업들이 과연 지금 서울 시민들께 이 종로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됐는가 그렇게 동의하시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여기 있게 되는 이 녹색 축에 대한 땅들은 누가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게 되나요? 결국은 전체 개발에 관한 이득을 통해서 1조 5천억 정도에 달하는 공간의 토지 보상비를 통한 공원 조성화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낮은 단계 빌딩 숲을 조성해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 저 뒤에 보이는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알고 있는 종묘의 축과 풍경을 가리게 되느냐? 종묘에서 바라보는 일부 사진 하나, 사진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유산청장까지 나와서 굉장히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종묘라고 하는 공간은요. 흔히 알고 있는 왕릉처럼 이런 왕릉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에요. 세계유산으로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들이 있게 되는데 종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보존된 유교의 사당 건축물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잘 알고 있는 재래, 종묘 재래 이런 무형 의뢰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앞에 있는 고층 빌딩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치부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여러 가지 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묘란 건물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네. 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안 가셔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했어요.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부시장님 말씀처럼 하는 경우에는 1000%인 사람들이 그 사유한 공간이 돼버려요. 두 번째, 저 노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100% 찬성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어디서 얼만큼 나와서 이게 조성될지가 알려져야 돼요. 근데 그 플랜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생각던 전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지금처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조금 더 독창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맨날 뭐 마르노치 얘기할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분명히. 일본 말씀하시는 거죠? 일방성에서 동경역 사이 마르노치라 거기에 일본의 월스트리트예요. 네. 거기 맞습니다. 거기 종로보다도 더 좋은 데인데 네. 20세기 초반에 월스트리트로 조성되면서 일본의 월스트리트 굉장히 건물들이 좀 낮고 안 좋았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개발했냐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좋습니다만은 용적률 거래제를 시행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경역이 낮고 개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서 니들이 올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할 거면은 이거 이 상태로 돼요. 나머지 부분들 용적률을 딴 데다 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왜 이걸 디펜스 하냐고요. 종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고 하면 이건 경관의 사유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후손들한테 전 죄짓는 거라 생각해요. 예. 종묘가 무너진다, 역사적 사유화를 말씀 주시는데 왜 종묘가 무너지고 왜 역사적 사유화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러한 녹지축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종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사업을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고 고층으로 올리는 상태에서 토지를 기부채나 받으면서 공원을 만들지 않고 이 종묘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과거에 저층으로 과거 이제 문화재 보존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70m 정도의 수준으로 빌딩 숲을 짓게 됐을 때 거기에 나오게 되는 종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진행이 되는지 과연 그게 종묘를 빛나게 만드는 일인지 거기서 사업성이 나오는 일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고 거기에 대한 입장 다음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죠. 저 궁금한 게 지금 예. 조금 전에 김경민 교수님이 일본 사례를 들면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면 저층으로 하면서도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을.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서울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일본 사례를 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거래제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운지구에 대한 상황들과 과연 이 맥이 닿아 있는지를 분명히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용적률 거래제도는
전 세계 어디나 글로벌 도시는 다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빨리 법 제도에서 용적률 거래제도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는 기다려야 돼요. 서울시는 기다리게 되는 거 맞고 사업성 부동산 디벨로퍼한테 가서 말씀해 보세요. 용적률 600%인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건 디벨로퍼의 문제인 겁니다. 디벨로퍼의 문제. 우리나라 디벨로퍼도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던가 기능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용적률 높여달라고 그래요. 서울시가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 못하고 지금 이제 종묘의 가치를 그럼 옆에 285m의 헬로시티가 지금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종묘의 가치가 보여질 거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왜 285m의 헬리오시티가 2개가 생기죠, 여기? 높이 기준? 헬리오시티가 285m예요, 용적률이. 기존이 285m가 아니라 용적률. 285%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285%고 지금이 600%예요. 이게 2배고요. 1000%가 되면 이게 3배가 되는 거예요. 헬로시티가 3배가 나온 게 바로 종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용적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땅에 대한 용적률의 개념이 아니라 높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최고층의 높이를 최고 높이를 140m, 그리고 이게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종묘에서 바라봤을 때 한 번에 일률적인 높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묘에서부터 한 500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세운 사지구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거기서는 100m, 그리고 청계천변 끝까지 가는 데가 140m로 완만하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법령 기준 내에서 27도 기준들을 맞춰서 봤을 때 그 기준들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사실 100m가 넘어가는 구역에서 이 안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안각 기준을 적용했을 때가 이 140m가 지금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그 문화재 보존의 기준 내에 들어오는 높이거든요. 네. 과거에 이 문제를 추진해 왔던 게 벌써 90년대부터 2000년대 얘기까지 드렸는데 유네스코에 대한 이 자문위원회에서도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운 사지구에 대한 높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고사항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왔던 부분 중에 120m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 혹시 교수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유네스코에서 잠시만요. 자문에서 하는 종묘 부분들이 앞이 지금 거기서 500m가 아니죠.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인지하는 거는 종로 3가에 종묘역은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종묘를 바라보고 거기서 만나서 남산을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앞에 5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뷰 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왜 500m인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00m예요? 종묘를 기준. 종묘 기점이죠. 종묘는 한참 들어가죠. 종묘 앞에 큰 담 있죠. 그 네. 앞에 종로 3가 있죠. 사람들은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서 앞에 남산도 보고 앞에 보고 종묘도 바라볼 겁니다. 종묘까지 와서 보러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는 이것도 다 문화재인 유산인 거예요, 종묘에 사실은. 대한 일들 때문에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영상이 영상, 있는데 네. 잠깐 보고 올까요? 그 서울 세운지구 주민들이 오늘 마침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세운 4구역 주민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우리 세운 4구역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하였고 16년 전 2009년 세입자들을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 없고 사업이 지연돼 오히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매년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 비용만 200억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김경민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세운상가의 주민은 또 당사자다 보니까 그럼요. 어떻게 네. 보면 또 이런 논의가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당장 지금 아니, 영상에서 저 보신 당연히 것처럼.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일 텐데 아까 이제 용적률 거래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서울시가 당장 현실적으로 그거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개발을 어쨌든 하긴 하되 높은 고층 빌딩 피하는 또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들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저는 우선은 거기서 피해본 소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저게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서울시가 질질 끌어서 그게 오세훈 시정이든 박원순 시정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서울시 잘못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당연히 저분들 보상해 드려야 돼요. 재정 투입을 하든지 그건 별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네. 저분들의 말씀하고 별개로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디벨로퍼가 있어요. 네네. 디벨로퍼 있으면 조합이 디벨로퍼예요, 사실은. 그렇죠. 조합이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 짜야 돼요. 그들이 못 짠다고 하면 SH가 도와주는데 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용적률 높일 필요도 없어요. 국가에서 용적률 거래제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 부분 거래시킨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이익을 나중에 이분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양한 저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분들의 목소리를 조회하면서 이거를 용적률을 그러니까 용적률 인상을 막자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당연히 저분들 보이스 당연히 들려드려야 됩니다. 예. 저분들이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미 법과 저분들은 용적률 죄송합니다만 인센티브 교수님. 이런 걸 모르실 거예요. 저분들은 정말 돈을 들이면 돼요. 죄송한데. 예. 우리 부시장님 한번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이야기를 좀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의 목소리가 네. 서울시가 이미 조례로 규정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판결을 해줬습니다. 네네. 여기에 따라서 높이 규정들을 높게 올리고 이 공원축까지 조성하면서 함께 공존의 개발 계획들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서 네.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막게 되면 사업은 다시 지체되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함께 동행하셨던 김민석 총리께서 하실 겁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들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분들의 말은 맞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진행해왔던 일들이 그동안 중간에 막히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건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높이 기준을 낮추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높이 기준을 맞추는 것도 100m 보존구역을 넘어가는 곳에서는 재량권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 재량권의 범위를 지자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의 개정안의 핵심 골자였거든요. 네.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막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가신 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에게 보상을 서울시가 해주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죠. 오세훈 시정이건 박원순 시장이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잘못했으면 저분들한테 보상하는 게 맞아요. 네. 당연히 주체는 서울시가 잘못했다 하셨잖아요. 저분들 2009년부터 재산권 행사를 못했으니까. 네. 2009년부터 재산권 행사 못한 기간에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요. 대단히 죄송한데.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20년이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저는 개발과 보존이 서로 균형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상식선이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받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익은 이익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우리가 지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지킬 가치를 지키자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 뜨거워진 열기를 좀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민 교수님, 아까 사실 초반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는 이 개발 비용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 세금 안 들어간다.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세운 4지구도 있고 네. 세운 2지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개발 이익을 뽑아서 이걸 한다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알기가 심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재정 투입하면 돼요. 저는 녹지축 이거 좋을 수 있다고 재정 투입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적률 지금처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제, 네. 용적률 거래제. 그거 우리 전 세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대단히 죄송한데 이 본건에 대해서는 조합도 디벨로퍼예요. 네. 디벨로퍼가 무능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디벨로퍼가 무능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용적률 인센티브 올려달라고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서울시장 혼자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나라 근대 유산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청, 한국은행, 신세계백화점. 네. 오세훈 시장이 맨 처음에 했던 게 지금 서울시장 건물 얼마나 우습냐고요. 절반 그냥 철거해버렸어요. 서울시장이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도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이상과 비전을 갖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은 교수님께서 종묘 현장에 가서 총리님과 같이 보면서 얘기했던 핵심은 종묘라고 하는 세계 유산을
여기에 고층 빌딩을 지어서 방해한다는 게 핵심 논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종묘를 빛나는 일들이고 고층 빌딩을 높게 짓는 것들이 아니라 통경축을 활용해서 기부 채널을 받고 오히려 종묘를 더 빛나게 지역 일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은 채 디벨로퍼 얘기 또 다른 방식의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있는데 사안의 본질을 집중해 주신다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어느 정도 좀 보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종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에 대한 통격주가 공헌을 확보하고 과거와 전통, 역사와 현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정당 차원, 정부 차원이 나와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나가셨던 김민석 총리님께서 과거 청계천 개발했을 때 청계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셨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든지 반대 논리, 이걸 개발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환경을 파괴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핵심적인 공간의 조성 사업이 청계천인 걸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 봐요. 저는 세운 지역에 대한 이 개발 과정도 전통과 현대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음으로써 아름다워진 거죠, 사실은. 기음으로써.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개발과 보존을 두고 어느 쪽이 이기느냐의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서울을 남기느냐에 대한 고민거리를 저희가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